다 부릅니다. 61페이지에 be found고요. 2번에 was awakened, 3번에 was being treated, 4번에 as, 5번에 usually given, 당연히 뒤에 거죠. 6번에 in, 7번에 뒤에 거 are expected가 되겠어요. 일단 오답은 3번, 7번, 3번, 7번 보고요. 5번이 해석이니까 아까 순서상 뭔가 정연이로 끝났던 것 같은데 3번 먼저 보겠어요. 3번에 다른 소비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몇몇은 매우 화가 난 거야. 근데 그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이 동물들이 다뤄지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인데 동물들이 다루는 방법, 다뤄지는 방법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죠. 만약에 동물이 뭔가를 다룬다면 this animal was treating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 끼니까요. 이 동물이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화를 냈다. 가 되는 거죠. 3번이 누구였죠? 지우셨어요? 네. 오케이? 너는 왜 이거 갖다가 was treating 능동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동물이 방법을 다룬다라고 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물이 다뤄지는 취급받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낸 거죠. 야, 동물을 그렇게 나쁘게 대하면 안 되지. 약간 그 느낌이죠. 오케이? 그 니도 일리는 있긴 있어요. 목적어가 앞에 있으니까 목관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수동태면서 이제 관계 부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The way, how에서. 그 다음에 5번은 순서상 지운 것 같아요. 지우가 해석해보세요. 국민들에게 이동성 테스트와 균형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보통 노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에 영향을 분석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도 독해를 갖다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독해를 하는 흐름이 이런 거야. 연구자들이 배낭을 운반하는 젊은이들한테 균형과 이동성의 테스트를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 테스트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일반적으로는 노구에게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테스트야. 근데 노인들에게 그 왜 이런 테스트를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시켰냐면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효과를 갖다가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통 노인들이 하는 테스트를 젊은이들한테 시킨 거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해석을 7번에 풀이죠. 7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실업률이 5.1에서 4.7로부터 5.1까지 상승 올랐죠. 근데 이번에는 그 숫자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수치가 5.1이라는 수치가 더 많은 가파른 증가를 보여줄 거라고 이 수치가 기대되어지겠죠. 그러니까 the numbers are expected의 수동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숫자가 기대를 한다면 뭘 기대하는지를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숫자가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수동태 문장의 투부정사 뭐뭐 하느냐 기대되어진다. 그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8번에 뒤에 거 have been killed와 둘 다 have been killed네요. 9번은 places와 그 다음에 call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it is, 1번에 has been given, 2번에 it is reported, 역시 명사적 수동태는 엄청 나오죠. 3번에 people believed와 뒤에가 was controlled, 그 다음에 14번에 as, 좀 더 갑니다. 5번에 뒤에 거 be taken care of까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to issue, 7번에 has been said, 18번은 답이 4번이고요. 19번에 2번이고요. 20번에 4번이에요. 자, 일단 좌측 오답 있나요? 11번 하면 1번, 3번. 1번, 3번. 왜 다른 사람 없죠? 그러면 9번을 민재가 해석 먼저 해주세요. 소튼 다이얼스는 그 렉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족! 그럼 부족한 훈련 그 종속적인 훈련 포멀이라는 게 공식적인 훈련이죠. 공식적인 훈련의 부족이. 그러니까 소튼 다이얼이라는 사람의 다이얼의 공식적인 훈련의 부족이 뭐일까? 그를 어디다 뒀어요? 특별한 미국 그 예술
그들의 집단에다가 그를 두고 있죠. 포함시킵니다. 그를 두고 있는데 이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은 그 아웃사이더 또는 그 셀프 타워트 같은 것도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가르치는데 스스로를 가르쳤기 때문에 독학이죠. 독학한 또는 그러니까 외부인 예술가라고 불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누가 달라? 그 예술가들과는 어떤 예술가 시켜? 학교에 그죠? 미술학교 예술가들은 매우 다르다. 얘네들은 미대를 간 게 아니라 독학으로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외부 예술가라고 불리고요. 학교 예술가 미대 예술가와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결국 얘가 공식적인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가 미국의 화가들의 특별한 집단에다가 글을 부여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플레이스이즈라는 능동이 되는 거죠. 오답은 없었고요. 13번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해석이기 때문에 13번을 정연이가 해석하면서 역사학자들은 가장 이른 음악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오래전에 사람들은 세상이 다양한 신비에 조종되었다. 그렇지. 사람들이 믿었죠. 뭘 믿었냐면 긴 내용을 이 세계가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 조절되어진다 라고 믿었다가 되세요. 오답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was controlled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조절한다고 믿었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런 거좀 이유 좀 이거 너 좀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 컨트롤을 고르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컨트롤드하고 여기 가운 더월드하고 사이에 위치 막 그런. 근데 봐봐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통제된 세상을 믿었다기보다는 세상이 통제된다는 내용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요.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서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통제되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케이? 왜 세상을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수학을 믿는 게 아니라 수학이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너무 믿음직해 이게 아니라 세상은 신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믿기 때문에 니처럼 가면 얘가 목적어잖아요. 더 월드가. 그렇죠?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신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려면 대절을 가야 돼. 문장을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 we believe he is a criminal. 우리는 그가 범인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마치 너처럼 해석하면 범인인 그를 믿게 되는 거지. 그 새끼는 범인이지만 나는 그를 믿어. 그게 아니죠. 그 새끼가 범인이라는 내용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신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오케이? 그게 좀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어요. 오케이? 뭐 이유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우측의 오답은? 11번. 네? 12번도 있어요? 13번은 누가 하고 틀린 거야? 그래? 너 9번, 11, 13, 11번도 있었구나. 11번에 선생님이 봐봐요. 주버널 델리컨트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어떠한 지시사항도 너는 has given을 골랐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어떠한 지시사항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목적어 없어요. 만약에 has given이 나오려면 여기에 얘가 do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줬는지가 나와야죠. IO가 나와야 돼요. 근데 IO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선생님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어떠한 지시사항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오케이? 주지 않았더라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누구에게 안 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give라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give라는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문제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인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가지고 수동인 거예요. 이런 거 좀. 네가 틀리는 건 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죠.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에 오히려 없어요. 그러면 18번에 이거 한번 물어볼까? 18번은 잠깐만요. 해석을 18번의 지우가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답이 4번이었죠. 고르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rise, writing 또 나쁘지 않고요. 얘가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서 원형은 뭐로 바뀌어야 돼? to 부정어로 바뀌는 거. to write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어요. writing도 나쁘지 않은데 to write 이 되고요. 19번을 민재가 해석해볼까요? 그 20번은 19번 못했어요? 그러면 바꿀게요. 19번을 장현이가 해석해볼게요. 마지막 단계에서 목소리, 음악, 음량 효과가 더해져 그치? 그림의 생생함을 그쵸. 그림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감, 생생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 그쵸. 이거 말고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지. 옛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랑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정현이가 이번에 2번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가 해석한 거에 들어가길래 내가 또 물어보는 거야. 목소리, 음악, 음향 효과가 추가되어지니까 are added가 되는 거죠. 오케이. 20번을 갖다가 민재가 해야죠. 그 역사 그 세계의 역사는 많은 예들로 채워져. 근데 무엇을 예시해요? 그 특별한 그 확장? 저 새끼 진짜 지 멋대로 해서 야 스페셜이 아니라 스피시즈고요. 익스펜션이 아니라 익스팅션이에요. 종의 멸종. 그러니까 종들이 멸종한 게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그 예시들로 이 세상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체, 종들이 멸종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 이제 환경이 파괴되어지니까 뭐 생명체 뭐 호랑이가 멸종되어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있잖아. 폐렴 대멸종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95%가 멸종했다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2억 4,500만 년 전에 대략 어디가 세계가 있냐? 대략 around가 대략 2억 4,500만 년 전에 90%의 종이 그 사라졌. 그렇죠. 살아났다. 라는 거죠. 답이 4번인데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민재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혹시 이거 어떻게 몰랐는지 4번에 work disappeared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 have been disappeared 안 돼요. 그것도 오답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니네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 수동태 건너뛰었거든. 뭐냐면 disappear 뜻이 뭐예요? 사라지다예요. 사라지다. 뭐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비동사가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90% of our species disappeared. has been disappeared, have been disappeared 해봤자 그것도 수동이잖아. 얘는 수동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동사는 수동이 안 돼요. 그냥 사라진 거야. 사라지게 하는 걸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이것도 이 포인트, 여러분들 이거 2학년도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였어. 물론 지나간 거기 때문에 까먹었을지라도 그게 남겨져 있어야죠. 그 다음에 21번이 다음 페이지인가요? 다시 답을 부르면서 21번에 문제가 다른 거구나. 21번에 give가 given인데요. given. 그 다음에 해석은 중요한 건 아닌데 두 종류의 엄마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숭이들은
타월천으로 된 엄마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가 되겠어요. 이따 풀이는 보겠어요. 그 다음에 1번에 be found, 2번에 be bothered, 3번은 그냥 solve가 맞고요. 그대로요. 안 바꾸는 거야. 4번에 be rescued 가 되고요. 아니 2번은 생략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숙제한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다 부르는 게 무기하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거 3개만 오답 있어요. 2번 21번에 1번에 봐봐요. 이게 선택과 관련돼 있잖아요. 봐봐요. 두 가지 종류의 엄마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줬을 때 이 원숭이들이 뭘 선택했다? 타월천으로 만들어진 엄마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했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선택권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너네들 둘 중에 뭐 고를래? 했을 때 이걸 골랐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가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when they were given 이 상태였던 거야. 이 원숭이들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they were를 뭐 해버려? 생략해버려.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그러니까 남는 건 given이 되는 거죠. 혹시 they were given이라고 썼더라면 그건 맞는 거고요. 오케이? 넌 뭐가 써요? giving 갔어요? were given? 야, 뺄 거면 둘 다 빼고 쓸 거면 둘 다 써야지.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야.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근데 그 주어 동사가 주어 플러스 비동사일 때는 같이 빠지면 PP가 남는 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빠지면 같이 빠져야지. 절대 그렇게 틀면 안 돼.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문장이 있어야죠. 그런 거 하다 보면 고3 29번 정말 많이 틀려. 그러니까 그런 접속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문장이라는 거야. 문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접속사 어려운 거 아니야. 정인아,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게 문제인 거지. 평소에는 문제 풀 때 생각을 안 해. 아 그래 아는데 적용을 안 해. 알면 적용을 해야 돼. 뒤에 있어요. 빠질 거면 같이 빠지거나. 또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when, were, given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가 없이 동사만 있어. 빠질 거면 같이 빠져야죠. 오케이? 너 또 뭐라고 했죠? 22번에 어디요? 아 그러니까 봐봐요. 해석을 굳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내용 때문에 봐봐요. 우리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쓰레기라든가 병이라든가 심지어 가구 꾸러미들이 발견되어져요. 어디에? 길거리 모퉁이에 널브러져 있는 게 발견되어지니까 이거는 be found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재활용의 불편함 때문에 성가셔지는 걸 원하잖아요. 버더라는 게 성가시게 하다. 그거기 때문에 성가시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가시게 하는 걸 당하는 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be bothered라는 수동태 형태를 써야 되니까 성가셔지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죠. 어차피 해석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 문제, 목적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공교육이다. 대중교육이다.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했냐?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뭘 인식하냐? 우리의 메리트, 쓰레기 메리트가 이러한 아주 폭발점, 이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폭발한 지점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러한 쓰레기 중에 많은 것이 재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풀이 다 끝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되겠듯이 더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이 들어갑니다. 수동태 끝났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신 때는 이런 걸 못 건드려. 물론 우리가 또 정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신 때 가정법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이 설명을 못하고 야 이거 가정법이야 이거 봐도 이렇게만 먹었는데 그러면 맨날 거기서 그 밥의 근황을 맨날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정규 때 가정법을 한번 명확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잔소리긴 하지만 쌓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배워서 뭐 할 거야?
제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습이거든. 근데 아니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복습에만 너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나는 관계사 또 해주고 싶어. 관계사 아직까지 또 약간 버벅거리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건 한 다음에 돌아가야지. 아직 안 한 게 많은데 그 계속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법도 이번에 한번 배운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또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좀 일단은 배워놔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또 가족법 들어가는데 가족법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니까 뭐 거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도 나는 가족법 간단하게 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내신 대비 안 하고 얘 이제 중간고사 안 봤을 때는 그래 얘는 또 이제 필기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일단 가족법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문턱은 넘어야 되는 게 가족법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가족법은 가짜예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죠. 그죠? 가족법은 가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가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이 있냐면 일부러 시제를 뒤틀렸어요. 틀리겠어요. 이게 약간 좀 되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나는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진짜라고 오해하면은 의사소통에 이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걸 이거 갖다가 티를 내는 거야. 어떻게? 시제적으로. 시제로 티를 내는 거야. 시제를 안 맞춰 쓰는 거예요. 그게 가족법입니다. 가보세요. 이게 법인데요. 이게 영어에 말하는 법이 있어요. 말하는 법. 그러니까 가정법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mood라는 거예요. mood. 이 mood가 법이에요. 법. 법이 형법, 민법 이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 말하는 느낌. 자, 우리가 알만한 얘기예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에요. 자, 직설적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돌직구 팩폭이죠. 팩폭. 그죠? 팩폭이 바로 직설법.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법은 뭐겠어요?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가정법은 가짜예요. 그러면 이게 말로 해봤자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직설법은?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직설법이니까. 그러니까 목 마른 상황에서 직설법은 I'm thirsty. 이게 바로 목마르다요. 뭐 별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계속 이런 문장을 배웠잖아요. 근데 명령법은 목말라가 아니라 내가 목마르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마실 걸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겠죠. 같은 상황이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면 가정법은 내가 바래. 뭘 바래요? 마실 게 있기를 바라죠. 그죠? 아 마실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직설법,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남한테 시키는 게 명령법. 근데 마실 게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짜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됐고 문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동사가 달라요. 봐봐요. 목마른 게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직설법에서는 뭐가 동사예요? am이 동사예요.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재일이니까 현재형을 쓰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당연하죠. 그게 직설법이에요. 현재면 현재로, 과거면 과거로, 미래면 미래. 그게 바로 직설법이야. 근데 명령법은 누가 동사예요? 기두가 동사죠. 이건 현재형이 아니에요. 명령문에서의 동사는 현재형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뭐가 다르죠? 비동사의 원형은 비죠. 너네 조용히 할 때 are quiet가 아니라 be quiet, don't be silly가 되는 거죠. 결국 원형을 쓰는 거예요. 명령법은 현재 시제, 3인칭 단수형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원형을 쓰는 거예요. 직설법은 현재형이지만 명령법은 원형이에요. 그러면 가정법은 선생님 동사가 두 개인데요. wish도 동사고 had가 동사인데 어디가 가짜냐? had가 가짜죠. 내가 바라는 건 진짜잖아요. 뭘 바래요? 마실 게 있기를 바라죠. 있는 게 가짜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돼요. 마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언제예요? 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무슨 형을 써요? 과거형을 써요. 이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과거형을 쓴다고 해요. 결국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개념은 이 정도 좀 빠르게 해야 돼. 가정법이라는 건 정의를 볼게요. 가정법은 사실과 다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만 사실과 다름을 표현하는 건 진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근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부러 의도된 시제의 불일치가 되겠어. 시제의 불일치 뭐예요? 시제가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실수로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헤드를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이걸 일부러 have가 아니라 had를 쓴다는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제를 안 맞춰주는 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정의를 보더라도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습 능력이에요. 대가리가 아니라 학습 능력이에요. 사실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된 시제의 불일치 한번 끊어요. 어디서 끊어요? 사실 위한. 그렇죠. 그래서 문제죠. 그래요. 그러면 앞부분이 뭐예요? 내용적인 거예요. 가정법의 내용적 특징인 거예요. 뒷부분은 뭐예요? 내용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독해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내용의 반대는 뭐예요? 형식이죠. 야, 너네가 시를 배울 때 시의 내용적 특징, 형식적 특징 이런 거 안 배워? 내용적으로는 가짜고요. 형식적으로는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 대조 개념을 니네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독해가 돼. 제발 1년 동안 이거 해야 돼. 단어 외우면서 해야 돼. 단어 안 외우면 해봤자 소용없고 단어를 외우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내가 문법에 맞아. 문법까지 맞아. 대조관계를 보여주잖아. 내용적으로는 가짜인데 형식적으로는 시제가 안 맞아요. 이게 바로 가정법이고요. 가정법에는 기본 가정법 5가지와 기타 가정법에도 5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 빼겠어요. 물론 더 있긴 더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자, 가정법. 일단 기본 가정법입니다. 뭐 조그맣게 써있어요. 그 너네들 글씨에는 기본 가정법. 기본 가정법이 번호가 안 되어있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형태 있잖아요. 이 형태가 공식이에요. 오늘 좀 이것도 외워야 돼요. 좀 외울게. 이거 외웁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내가 저 집을 살 텐데 내가 만약 부자라면 접수사 뭐예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무슨 접수가 쓴 거예요? if가 쓴 거죠. 이 if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기본 가정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가정법이에요. if가 없는 게 기타 가정법이라는 게 있고 if가 있는 게 기본 가정법이야. 자, 가봅니다. 너네 속도감 있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시간 안에 못 끝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못 끝나요. 자, 가정법 현재입니다. 명칭도 외워야 돼요. 왜냐면 명칭을 외워야지 이 공식에 딱딱 끼어들어가는 거야. 봐봐요. 접속사 if가 나왔죠? 접속사니까 문장이 나와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문장 2개를 연결하죠. 오케이? 근데 공식적으로 뭘 봐야 돼?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에 무슨 형? 현재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주절에 조동사가 쓰여요. 조동사에 무슨 형? 현재형. 그리고 당연히 동사원형. 너네는 뭐만 외우면 되는 거야? if 절에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쓴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이 2개니까 주어, 동사인데 if 절에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리 동사야 수없이 많은 애들이 쓰일 수 있겠지만 조동사를 미리 얘기해 줄게요. 조동사에 주로 쓰이는 건 will과 can이에요. will과 can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현재요. will, can. 가끔 may나 shall이 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가끔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will과 can이라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시제라고? 가정법? 현재형. 아니 당연하겠죠. 동사의 현재형, 조동사의 현재형. 명칭 자체가 공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가정법 현재는 현재일을 나타내지 않아요. 언제를 나타내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나타내요. 시제가 안 맞아요. 형태상으로는 현재 시제인데 내용적으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예문은 아래쪽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먼저 정리한 다음에 행동할 거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할게요. 공식 어떻게 해요? 한 단계씩만 바뀌면 돼요. 공식이 이런 게 이제 일관성이잖아. 이론, 원칙적이잖아. 공식화시키기 때문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뭘 써요? 과거형을 써요. 그 다음에 조동사를 뭘 써요? 과거형을 써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지났기 때문에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에서의 비동사는 항상 뭘 쓰라고 배웠어요? was 쓰지만 실제로 보다 보면 가정법인데 was 쓰는 문장이 있어. 그건 미국 놈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쓰는 거고요.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우리는 were 비동사는 뭐만 씁니다. 그리고 미리 조동사의 과거형 누가 쓸 것 같아요? 그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will의 과거인 would, can의 과거인 could가 주로 쓰이겠죠.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가끔 누구를 쓸 것 같아요? might, may의 과거인 might와 shall의 과거가 뭐예요? should예요. 원래 should가 shall의 과거인 걸 애기들이 잘 몰라요. 요즘에는 should는 쓰는데 shall은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원래 should가 shall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would, could가 주로 쓰이지만 어쩌다가는 might와 should도 가끔 쓰인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명칭상 가정법 과거인데요. 눈치빨로 얘는 언제를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언제를 나타내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부자라면 저 집을 살 텐데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현재죠. 부자가 아니에요. 못 사요. 언제? 현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그 다음에 한 칸씩 가고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대과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봐봐요. 현재보다 이전이 뭐예요? 과거고요.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싹 다, 나 빼고 싹 다 과거 완료로 얘기하는데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과거 완료 할게요. 과거보다 이전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뭐죠?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는 게 과거 완료와 대과거가 개념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죠. 뭐 플러스 뭐예요? 아니. 핵심을 봐야죠. had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형태죠. if 주어는 뭘 외우고 앉아있냐. 당연한 거지. 그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현재니까 현재, 과거니까 과거,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죠. 그리고 뒤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조동사의 과거까지 똑같은데 뒤에다가 원형 쓰면 안 되겠죠. have 플러스 pp. 왜냐면 have pp가 현재 완료잖아요. 근데 얘를 had로 쓰면 안 되죠. 얘가 조동사니까. 조동사가 과거가 되고 have는 원형을 써야죠. 그러면 합쳐서 무슨 완료가 되는 거야? 과거 완료죠. 이건 현재 완료가 아니라. can swim이 현재지? could swim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can이 could로 바뀌니까 swim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뀌어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길긴 하지만 이것도 과거 완료라는 거야.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현재형, 조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는 had 플러스 pp에다가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눈치껏 가정법 과거 완료는 대과거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을 나타내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5번을 들어가기 전에 아래 표에다가 그림 하나만, 표 아래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법은 이걸 머릿속에다가 간직하는 거, 물론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제일 큰 줄기는 이걸 머릿속에다가 간직하는 거야.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조금 뒤따라 따라오세요. 같이 따라 그리다 보면 내가 그림을 실수할 수도 있고 너네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지 말고 여기를 현재라고 하고요. 여기를 과거라고 하고요. 여기를 원래 뭐라고 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용어상 그냥 따라갑시다. 과거 완료라고 할게요. 원래 여기가 과거 완료가 아닌데 대과거인데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미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만 찍어놓을게요. 조금 늦게 따라와도 돼요. 자, 가정법 현재는 언제 사실을 나타내요? 방향이 살짝 앞뒤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정법 현재는 언제를 나타내요? 미래를 나타내요. 미래를 끌어온 게 바로 가정법 현재. 자, 가정법 과거는 언제를 나타내요? 현재를 나타내요. 그렇죠? 현재를 땡겨온 게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를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요. 그렇죠? 아니 물론 이미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렇지? 뭐냐면 가정법은 이런 거예요. 왼쪽을 가정법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직설법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직관적으로 맞아. 오른쪽이 올바 right, 그쵸? 오른쪽이잖아. right이 올바른 거잖아.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직설법이고 왼쪽이 가정법이야. 오른쪽이 진짜고 왼쪽이 가짜인 거야. 그러면 진짜를 가짜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전환하려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이거야. 한 칸씩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졸라 오묘해. 언어라는 건데 오묘해. 하나의 공식 함수야. 함수. 현재를 집어넣으면 과거로 나오고 과거를 집어넣으면 과거 완료로 나오고 미래를 집어넣으면 현재가 나오고요. 가짜로 할 때는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걸 진짜로 되돌릴 때에는 어느 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되돌려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의 작업이 더 필요해요. 뭐냐면 서로 반대죠. 진짜의 반대가 가짜고 가짜의 반대가 진짜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다가 이런 작업을 해요. 이게 뭐예요? not을 넣거나 빼주는 거야. 원래 문장이 긍정문이면 not을 집어넣어서 부정문을 만들어요. 원래 문장이 부정문이면 not을 빼서 긍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려세요. 표가 완성 안 됐습니다. 오른쪽이랑 뭐랑 해야지 이제 이 아래 거 4번과 5번까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애들이 다 있었으면 4번, 5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저거만 안 헷갈리면 돼요.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정법 현재는 미래를 땡겨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땡겨고 가정법 과거에는 과거를 땡겼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직설법으로 되돌리려면 또는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든 아주 제일 쉬운 예문이에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저 집을 살 텐데 얘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부자야 아니야? 아니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언제 일이라고요? 현재 일이라는 거죠. 표현은 죽으려고 하네.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현재가 된다.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기본 가정법뿐만 아니라 기타 가정법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는 일단 독해는 좀 툴이돼요. 이런 얘기가 조금 빡세요. 오늘 이제 다행히 이게 다행은 아닌데 그 결석자가 있어서 오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이 오답자가 더 생기면 솔직히 이거 진짜 너네 내가 너 지난 시간에 한번 지랄했지? 나 오늘 또 지랄 안 하지? 다음 시간에 나 또 지랄하고?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어 안 외워서 만약에 봐봐요. 오늘 민재야. 오늘 상황을 봐봐. 도연이랑 이제 거리가 있어갖고 오답이 막 8개 막 나와. 근데 그게 싹 다 단어 안 찾아가지고 틀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나 하다가 막 2시간 가까이고 그러면 내가 하다가 10분이 안 되니까. 오늘은 네가 운 좋게 단어 안 찾아 틀렸어도 4개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을 부진을 한 거고. 근데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단어를 오늘 안 찾다고 해가지고 잘했다라고 내가 달라질 수가 없잖아. 내가 시킨 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는 운 좋게 넘어간 거야. 다음번에는 또 지랄을 먹을 수가 있다고. 오늘은 또 클리닉 다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넘어간 거죠. 근데 또 그 안 내고 또 지각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이 새끼 또 단어 안 찾고 오답 많고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 물론 그나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 오늘 없애면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나쁜 방법이긴 한데 굳이 그럴 일을 왜 만들려고 하냐는 거지. 찾아라. 물론 그래. 너 좀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막지 않잖아. 근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 못하게 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안 막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네가 네 시간을 들여야 되지. 자, 그래서 독해는 아니야.
우리가 줄이면 안 돼. 아, 줄이면 언제 고등학교까지 가? 그냥 가겠습니다. 믿어요. 3이 줄여도 2개인데 326까지. 그 다음에 문법을 330. 어? 아, 330번. 또 깜짝 놀라고 좋다고 또 4개만 풀었습니다. 336번이죠. 소리 14개. 그리고 문법을 요거 표 암기하세요. 표 암기를 하는데 선생님 3번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아이씨 왜요? 다 외워. 표 싹 다 외워. 요거. 다섯 번 표 암기하세요. 그 표입니다. 표. 그 다음에 단어는 금요일 날이 6과씩 배우시는 분들이 76부터 81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현이랑 도현이 못하니까 24부터 27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진짜 숙제는 진짜 할만해. 그러니까 야 니네 솔직히 영어 숙제랑 수학 숙제 중에 뭐가 많아? 수학. 응? 수학 열심히. 진짜? 너 영어 숙제 더 많아? 아이, 더 쉬운 거 아니었어? 더 많냐고. 깜짝 놀랐잖아. 써있으면 그래, 그치.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 수학은 많이 풀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많이 푼다고 해서 야 똑같은 문제 다 틀리더라도 한 문제만 풀어주면 나머지 문제 풀 수 있잖아. 그래서 풀이가 다 안 해줘도 그 유형을 풀어주면 나머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근데 야 영어 독해를 그러니까 하나만 해주면 나머지 해결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그게 되면 좋겠어. 이거 하나 딱 해주면 나머지 너네 쫙 풀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모든 문제가 다 개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르잖아. 근데 그걸 자꾸 병신같이 틀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영어는 숙제를 많이 내줄 수가 없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이 내주고 많이 틀려보면 내가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는 숙제가 많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그 많이 안 나가는 숙제를 제대로 하자는 거지. 수학은 당연히 많이 풀어야지. 유형을 갖다가 똑같은 거 숫자 바꿔서라도 많이 풀어야지. 그래야지 그 문제를 갖다가 안 틀리니까. 근데 영어는 맨날 볼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잖아. 맨날 내용은 또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게 풀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적게를 제대로 푸셔야 돼요. 하여튼 수고 많았고, 하여튼 뭐 금요일날 뭐 쟤는 저 축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공연 보고 그다음에 반별로 그런 부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카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그치? 근데 뭐 혹시 요즘에는 그게 없어. 축제를 하면 다른 학교 애들이 와갖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축제를 갖다가 학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학교도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더 재밌는데 이런 자체대로만 하여튼 그래도 또 고등학교에서 축제는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시고요. 하지만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학습 본업에 지장을 미치면서까지 그런 걸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너도 잘 해갖고 올 수 있으면 오고 하여튼 그날 일정에 따라서 나한테 연락을 줘야 돼.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갖고 연락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나도 궁금할 테니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런 것도 연락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요. 수고했어요.